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?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. 네, 최근 코로나19의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여러 나라가 이 접종 증명서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죠. 예. 네. 이 프랑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도 이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. 또 미국 뉴욕의 경우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. 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. 네. 이 미국에서는 600여 개 대학이 이 직원과 재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. 개강을 앞두고서 이 증명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했더니 학생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구해서 제출을 한 거죠. 네. 이 실제로 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종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위조가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SNS를 보면 이런 증명서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예. 또 이탈리아의 경우도 이 영화관이나 식당을 이용할 때 백신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. 최근 이 수천 명을 상대로 500유로, 그러니까 우리 돈이 670만 원에 가짜 증명서를 판매했던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접종 의무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된 방법까지 등장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. 예. 네.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백신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금 급하게 밀어붙인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4위 소식은요? 네,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열기도 뜨거운데요. 여전히 치료제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지난 7월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동안 사용했던 이 말라리아 치료제나 에이즈 치료약 등이 코로나19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반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이런 약물들이 사망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. 네. 이번에는 WHO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약품 이 3종을 선정을 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다시 밝혔습니다. 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수네이트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 그리고 이 면역계 질병 치료제인 인플리시맵인데요. 코로나19 상황의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들 3종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 52개국 600여 개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. 이 수천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참여를 하고요. 또 이렇게 동시에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약효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또 연구진들은 이번에 이 투여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최상의 효과를 내는 어떤 치료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전 세계가 절실한 만큼 또 꼭 유의미한 연구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? 네,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것처럼 델타 변이가 이미 전 세계를 무섭게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이 람다 변이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. 네. 최근 미국에서는 이 람다 변이가 확인된 지 불과 3주 만에 1,0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. 예. 또 일본에서도 이 공항 입국장 검역에서 이 람다 변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본격적인 아시아 상륙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람다 변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처음 페루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. 감염된 사람 중에 사망자의 비율이 10%에 가까운 데다가 또 이 기존 백신의 방어 체계를 우회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. 실제로 이 칠레 연구팀은 람다 변이가 이 백신의 중화 반응을 3.05배 정도 감소를 시켜서 이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는데요. 일부 전문가들은 이 델타 변이보다 람다 변이가 훨씬 더 치명적인 변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네. 현재 보고된 바로는 이 전 세계 한 36개국 이상에서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. 물론 이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좀 이르긴 하지만요.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 람다 변이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. 걱정이 됩니다. 네. 자,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. 지금 또 최근에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확인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마버그 바이러스인데요. 네. 이 WHO가 아프리카 기니 최남단 지역에서 출혈성 열병으로 사망한 남성을 조사해 봤더니 이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. 예. 이 마버그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꼽히고요. 아프리카 원숭이의
조직에서 검출됐습니다. 이 1967년에 독일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지난 2005년에는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한 200명 이상이 이 마버그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네. 주로 이 전염은 이 원숭이나 박쥐를 통해서 옮겨지는데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고열과 근육통이 나타나고요. 일부 환자들은 심하면 이 눈이나 귀 같은 이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좀 여러 구멍에서 피가 난다고 합니다. 예. 네, 치사율은 뭐 24%에서 이 최고로 높을 때는 한 88%까지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예. 현재 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요. 또 이 수혈이나 보조 치료 등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라고 합니다. 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치명률도 높고 무서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네. 뭐 WHO가 진단하기로는 이번 바이러스 출현이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좀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네.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네요. 자, 2위 소식까지 잘 들어봤고요.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? 네, 저희가 뭐 요즘 여러 보도와 이 전문가 코너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죠. 이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산불 또 이 폭우 등의 기상 이변이 아주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 다가올 기후 재앙의 어떤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경고가 나왔죠. 네.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. 2050년쯤이면 이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.5도 정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. 또 실제로는 이 온도 상승이 이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2040년 이전에 이런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. 예. 기온 상승 제한선인 1.5도를 넘게 되면 이 5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아주 극한 고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8.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. 예. 또 이 북극 해빙도 2050년이면 다 녹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수면이 최대 1m 이상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이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나타난 기상이변을 두고 다가올 기후재앙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네. 이 앞으로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안에 이 심각한 기후재앙이 덮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예. 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우려를 나타냈고요. 이 기후위기를 더 이상 경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 즉각적인 행동과 결정이 중요하다.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. 네. 예. 자,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 위기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데요. 명심하고 잘 대비해야겠습니다.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.